우리 사회에서 태아 생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파와 국경을 넘어 목회자 부부들의 뜨거운 기도가 울려 퍼진 기도 성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티비가 박창건 동홍교회 담임 목사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며 제주본부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주 초청교회가 21일 서전준호회 소속 목회자 부부를 위한 섬김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교인 수가 9만 4천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36주 태아 낙태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는 관련 법안이 공백 상태라 생명 경시 문화로 번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주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개인 SNS에 올린 20대 A씨.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원장은 수사 직후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증거 인멸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교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있을수는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생명을 죽이는데 우수를 사유했다는 데 대해서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가 태아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처음으로 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현재 낙태는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2020년 WHO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4,260만 명의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왜 낙태를 선택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95%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장 교수는 낙태죄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처벌이 핵심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법 제정이 입법부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자보건법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모자보건법이란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 모자보건법이 모의 생명만 보호하고 자의 생명에 대해서는 출산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어 출산 이전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의 보호 규정만 담았고 태아 보호 규정은 없는 반쪽짜리 법률과 같다는 설명입니다. 태아를 넣었으면 좋겠다. 태아의 정의는 수정 후 자궁 내 착상하여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것. 이 한 줄을 넣는다면 모자보건법의 정의로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홍 교수 역시 22대 국회에서는 낙태법이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근거로 작용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출산 후 양육 문제에 있어 남성에게도 공동의 의무를 지게 하는 방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80여 개의 시민단체들도 태아를 인간으로 여기고 생명을 보호하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서울 연세중앙교회는 매년 목회 현장에서 지친 목회자 부부들의 영적 재충전을 돕는 기도 성회를 개최합니다. 초교파, 지구촌이란 수식어가 붙은 이 기도 성회에는 어느덧 세계 80여 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기도에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회개 기도가 수양관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목회 현장에서 분투해온 목회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난 사역들을 돌아봅니다. 온전히 마음 쏟아서 주님 사역하지 못한 거. 전도하거나 성도들을 대하거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수원 흰돌산 수양관에서 진행되는 목회자 부부 집중 기도성회 현장. 교파와 국경을 넘어 약 3,000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이번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Indeed, I have received the grace. I used to of Southern Korea for quite some time, and today it has come to pass. And so I want to say thank you
to Jesus. I enjoy so much. I've been so grateful for the grace of God you have here. I look for this revival and this fire for the prayer for the take for my nation. 성회는 예수생애 부흥사회가 주관하며 서울 연세중앙교회 후원으로 열립니다. 지친 목회자 부부들의 회복과 영적 각성을 위해 매년 2차례 무료로 진행되며 3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약 80개국 만여 명의 연간 참석자를 기록할 만큼 많은 목회자 부부가 뜨거운 기도를 통해 목회의 활력을 되찾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 절실한가 하는 것들을 느끼고요. 정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 성회의 주제 설교에 나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담임 목사는 계속해서 깊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막 하다 어느 날 실증 나는 시간이 있죠. 강하게 속에서 죄가 막 치와도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 식증에 무너지면 안 돼요. 계속 기도로 파고 들어가야 거기서 주님 만난다. 팬데믹 이후 줄곧 성도 감소와 예배 축소 등 위기를 겪어온 목회자들. 깊은 기도로 재충전한 이들은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가 박창건 동홍교회 담임 목사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며 제주 본부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28일 오전 서울 구티비 본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명전 대표이사는 박창건 목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목사는 제주 본부를 이끌며 제주 지역 교계 이슈와 교회 사역 소식, 성도들의 소식을 담아 정기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역사에 길이 남는 큰 역사 이루도록 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선교 사역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법으로 도전하셔야 되는데 큰 결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창건 본부장은 총신대학교 종교교육학을 전공한 후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26년째 동홍교회 위임 목사로 사역 중이며 제주노회 교회 자립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25년간 제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해 법무부 장관 표창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초청교회가 21일 서전주노회 소속 목회자 부부를 위한 섬김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말씀으로 강단에 선 서전주노회 노회장 장진익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은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며 행함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초청교회의 박중원 목사는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목회자들이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분들도 힘들었지만 그 기간을 견뎌내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좀 힘내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조금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시라 하는 마음에서 노예에 계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섬기고자 이렇게 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참석자들은 삼계탕으로 만찬을 즐기며 교제를 통해 목회의 애환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교인 수가 94,7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장통합통계위원회는 지난해 교단의 성도와 교회 수를 집계한 보고서를 제109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회 산하 전체 교인 수는 220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230만 2천여 명의 4.11%인 9만 4,700명 감소했습니다. 교인 수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매년 증가해온 교회 수는 올해 교단 통계에서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위는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 교인 수가 16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2023년 한 해 동안 등록한 새신자는 3만 9천여 명에 불과한 반면 교회를 옮긴 성도는 3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교주 정명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27일 정명석의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와 검찰 측은 애초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정 씨 변호인이 최후 진술 시간을 추가로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 씨 변호인 측은 공판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한 번에 모아 PPT 자료를 제작해 1시간가량 최후 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정 씨 변호인 측은 변호인마다 최종 변론을 할 계획인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종 변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달라며 일관성이 없거나 증거 조작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최종 변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의 항소심 공판은 이번이 7번째로 지난 15일 이미 6개월의 항소심 구속기한이 만료되며 정 씨가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 참석률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27일 발표한 한국교회 주요 지표 추적에 따르면 출석교회 현장 예배 참여율이 지난 6월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는 2020년 52%에 달했지만 현 시점에는 한 자릿수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출석자의 매주 예배 참석 비율은 75%로 2020년 12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소그룹 정기 참석자가 1년 반 사이 19%포인트 증가했으며 교회 출석자 4명 중 1명은 코로나 이전 대비 자신의 신앙 수준이 더 깊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인 중 절반가량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울분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비슷한 조사를 시행했던 독일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자신을 하위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울분이 높았고 연령대로는 30대의 울분 정도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27일 발표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 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을 위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응답자는 9.3%로 집계됐습니다. 심각한 울분을 겪는 이들의 60.0%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 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분석됩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 증가율 2.8%보다는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으로 묶었습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고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 604조 4천억 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내년에 77조 7천억 원 적자를 보일 전망입니다. 올해 91조 6천억 원 적자보다는 규모가 줄지만 여전히 70조 원이 훌쩍 넘는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195조 8천억 원인 국가 채무 역시 내년 1277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6년 1353조 9천억 원, 2027년 1432조 5천억 원에 이어 2028년에는 1512조 원으로 국가 채무 규모는 매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두드러지면서 서울 인기 지역 위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2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5.27로 집계됐습니다.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5분위 배율은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상위 20% 구간 평균 매매가를 하위 20% 구간 평균 매매가로 나눈 값입니다. 5분위 배율 5.27은 서울 고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저가 아파트의 평균보다 5.27배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고가 아파트는 저가 아파트보다 평균 4.8배 비쌌는데 이후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려던 북한 이탈 주민 15명이 잠복해 있던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장세율 결해열 통일연대 대표는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동남아 접경 지역인 중국 원난성 쿤민에서 탈북민들이 압송됐다며 북부 지역으로 간 것 같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붙잡힌 탈북민들은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남부 도시인 쿤밍은 탈북민들이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이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관련 단체들의 설명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며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서 소아마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간 27일 생후 10개월 된 압델 라흐만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로 판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후는 가자지구 내에서 마비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2명 더 있다며 증상은 없지만 수백 명이 소아마비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오는 31일부터 64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호세프 보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소아마비의 빠른 확산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가자지구의 모든 어린이를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흘 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가 받는 혐의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의 체포가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혐의들은 실제로 매우 심각하며 심각한 증거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출신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두로프는 지난 24일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아동 포르노, 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두로프가 체포된 이후 텔레그램 측이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을 준수했다며 강력히 반발한 데 대해 EU는 체포한 프랑스 당국이 국내 형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두로프 체포는 EU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엠폭스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1,800억 원 가까운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며 모금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후는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통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엠폭스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페인은 백신 50만 회분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입니다. 올해 들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하위계통 1B형의 변종 엠폭스가 확산하면서 후는 해제 1년 3개월 만인 이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햇살이 뜨겁습니다. 내일도 서울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영향으로 동쪽 해안에는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지난 후에도 당분간 무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2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미디어 사역을 위해 노력하는 구티비가 제주도에 지역 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구티비 제주본부는 지역 교계 이슈와 교회 사역 소식, 성도들의 활동을 모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국내외 선한 소식을 발굴하고 지역 곳곳에 복음을 전해온 부티비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미디어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